뉴스 노킥 식구들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 세 분 모셨어요. 어제 나오셨던 정상근 기자, 네, 변함없이 출근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네, 이명선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명랑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의견 항상 듣고 있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인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51번입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핫한 뉴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오시면서 뉴스 보시느라고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사건들. 먼저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잠시 만나서 인터뷰에 응했죠. 이 공직자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오자마자 이런 속보를 전부 다 겪어가지고 저희 다 놀랐을 거예요. 네네. 법원 결정 40분 만에 출근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배제하고 7일 만에 나온 결정이라서 빨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직자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도 좀 생각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읽힙니다. 네. 이걸 통해서 아마 윤 총장 입지는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직무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 결과 어떻게 보면 살짝 조금은 뒤집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인용이 된 거죠. 30일까지 이제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이 결정이 옳은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 자신에게 내려진 이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공직자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헌법 정신까지 언급을 했는데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찰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 검찰총장에 보장된 임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또 해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아직 섣불리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부당한 징계를 당했고 징계는 아직 전이지만 네. 이 부당한 직무정지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직무정지에서 풀어난 지금의 이 상태가 좀 법치주의에 맞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법원 판단으로 좀 뭐랄까요 앞으로 좀 전개가 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이 결정문을 보면은 약간 좀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이 결정문을 냈을 때 네. 이 주문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얘기는 네. 이 집행정지에 대한 이 결정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징계 사유들 네. 이것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는 말을 몇 차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렇죠. 결정문을 보면. 네. 다만 곧 있으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굳이 지금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제 뭐 실익이 이제 크지 않고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유무형의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아직 뭐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이제 앞으로도 이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징계를 하고 그 이후에 또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윤석열 총장 쪽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직무정지를 해제를 시켰으니까 뭐 내 얘기가 맞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뭐 결정문을 보고 있는데 이 판단 쟁점 정리해서 자세하게 한 10페이지로 나온 이 결정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 징계 사유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청인이다. 그리고 피신청인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이렇게 쟁점을 정리하면서 어쨌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급박한 것인지 당장 필요한 것인지 이것만 판단했다라는 어떤 전제를 분명히 깔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창수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추미애 장관에게 어쨌든 타격 아닌가요? 일단은 뭐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타격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속보로 4일에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으니까 네.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김옥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11월 1, 2, 3일이거든요. 네. 이 3일 동안 천하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예정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그 후에 스텝을 받을 것인지 이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징계위원회가 4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감봉이나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은 법학자들이 일단 판사 사찰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많이 인정을 했고
이완규 변호사도 이제 특별 변호인으로 신청이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부 판사 문건에 기재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호도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반대로 설명하면은 내가 지갑에서 돈을 훔쳤는데 10,000원 있는 걸 3,000원만 가져가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일부든 크든 위법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징계위원은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장관이 선임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네네. 장관이 이제 직무대리인 그리고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을 넣어서 9명 중 6명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징계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3일 동안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추미애 장관에게는 큰 타격이 결국은 4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큰 타격이 돌아갈 거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고 변수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성명서를 내고 스스로 사퇴할 경우 네. 이때가 아마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징계위가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의 변호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어 준비를 위해서 징계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네. 징계 청구 결재 문서라든가 징계위원회 명단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답변이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판단하는 건 맞죠. 지금 아까 그 김준혜 변호사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오늘 바로 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징계위 위원장 역할을 하는 분이죠. 이런 영향도 굉장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아무래도 이 추미애 장관이 원래 이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는데 그 지금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그 윤석열 네. 총장에 대한 이제 징계를 신청을 한 당사자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또 아마 또 윤석열 총장이 이제 기피 신청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영 차관이 이제 위원장 이제 대리 역할을 할 텐데 또 당연직도 징계위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고기영 차관이 이 징계위원회를 열리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표했다 이런 좀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법무부 차관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 당장 징계를 열리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고 좀 앞으로 좀 그래서 며칠 시간을 더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 법원 판결에 앞서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장관이 독대를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또 독대를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의 문제만 논의를 했는가 아니면 이른바 동반 사태까지 언급이 됐는가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총리와 대통령과의 각각의 면담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오고 갔는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어렵죠. 국무회의 네. 전에 이제 총리가 따로 불러서 법무부 장관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국무회의 후에 또 대통령과 면담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나누는 거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 징계위원회에 대한 결정, 징계 수위라든지 이 징계 수위가 결정되고 난 이후의 스텝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동반 사태는 저는 그런 얘기까지는 하진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동반 사태로 결정이 될 문제인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중대한 위법성 사유를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에 따른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 징계가 끝나고 본인도 사퇴를 해버리면 본인이 뭔가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이 상황이 아마 조금은 진통이나 잡음이 예상되는데 좀 버텨달라고 반대로 또 요청을 했을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될 거라고 보고 추미애 장관 정도는 징계의 수위가 본인 스스로는 이제 결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따른 대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결과를 미리 이제 총리나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동반 사태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정세균 총리도 그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소위 그 국회 내 여당 안에 정세균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어떤 멘트를 딴 기사들을 읽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윤 총장 먼저 잦은 사태로 가고 순차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거취를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지금 동반 사태를 할 때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어제 어떻게 관련해서 보십니까? 첫 네. 보도가 나왔을 때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네네.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동반 사태 얘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나오기 네. 시작을 했던 건데 뭐 지금 법무부에서 관련해서 부인하기도 했고 그 부인에 대해서 뭐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 얘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사퇴액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네. 장관의 사퇴액은 없었다.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죠. 징계위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 네. 네. 이 언론 보도의 흐름을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기류들이 읽히기도 하고 사실은 언론 보도라는 게 팩트만 전달하기도 하지만 뭔가 원하는 바를 또 한 발짝 얹어가지고 보도하기도 하잖아요. 이명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오늘 이 보도들을 좀 보시면. 글쎄 근데 정세균 총리가 전했다는 얘기가 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동반 사태는 아니더라도 사태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그 자체가.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있었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첨예한 갈등이 사법당국의 반목과 대립을 심화시킨다. 뭐 국론 분열을 가중시켜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 이런 의견이 총리 입에서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글쎄요. 이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동반 사태인지 순차적 사태인지 그것은 정말 정세균 총리만 알 수 있는 얘기 같은데요. 오늘 오전 이제 감찰위원회가 열렸고 법원의 어떤 결정도 그 이후에 시점상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감찰위원회 결론을 좀 보고 어떤 발표 시기를 결정한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감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징계 청구한 것 그리고 직무 정지 조치를 한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떠신가요? 글쎄 일단은 법무부 감찰위원회라 하더라도 어쨌든 검찰 측의 편에 쓸 수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판결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절차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판결문에 나왔던 것이 헌법 제12조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찰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네. 징계위원회에 대한 관측과 감찰위원회 결론에 대한 그 관측은 사실 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그 구성원 어떤 성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오늘 감찰위원회 결론에 이게 대해서. 사실 이 감찰위원회에서 좀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됐던 것은 그 사실 감찰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이 추미애 장관이 감찰 그 규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죠. 좀 중대한 이런 좀 징계위 회부 같은 게 있을 때는 감찰위원회를 거치도록 거쳐서 되어 항상. 있었는데 네. 거칠 수 있도록 이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상황을 맞닥뜨린 이제 감찰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제 반론을 듣지 않았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근데 네. 좀 뭐랄까 근데 감찰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이 윤석열 총장이 이 감찰 과정에서 응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좀 이런 네네.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거는 격이 안 맞는다. 서면으로 하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 가지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안에 뭐 하극상 얘기도 나오고 이 감찰 담당관 그러니까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그 밑에 있는 이정화 검사 간에 뭐 살전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전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선 기자.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죄가 안 된다. 이런 이정화 검사의 보고서 내용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감찰위원들은 삭제 사실을 폭로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에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했고 이 검사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있는 자리에서 삭제 시가 있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네.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갈등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 구도가 과연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행을 앞둔 입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부를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까지 이 구도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어떤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건 뭐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긴 한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이 구도 자체가 어느 쪽이냐 이렇게 싸우는 건 맞지만 속내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 이 싸움으로 변질돼서 희석되고 있다. 기본적인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저나 검찰들이 워낙 똘똘 뭉치니까 이게 어떤 방향이든 간에 지금도 보면 뭐 사의를 표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한 발 물러나 달라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현직 검사가 추 장관에게 단독으로 사퇴하라. 윤 총장 놔두시고
혼자 집에 가시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가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오늘 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뭐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 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이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장관직을 사퇴해달라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근데 장진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 프로스에 좀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의 좀 행보에 좀 높이 평가를 한 검사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좀 반대를 해왔던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종종 이 검사들이 글을 올릴 때마다 오늘은 이 검사가 글을 올렸다, 저 검사가 글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가 기사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건건이 나오는 좀 그런 경향이 그렇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때 지금 썼던 그 검사가 전에 썼던 그 검사인 경우들도 좀 많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검찰 내부의 좀 반응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언론에서 이런 걸 전할 때 좀 종합적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네. 어제 그 저희 방송에 출연했었던 검찰 출신 이현주 변호사 그리고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이분들이 내부망에 다 접근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과거 네. 조직에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신 바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어쨌든 현직 뭐 평검사부터 뭐 과장급들 그 층층이 지금 추미애 장관을 일제히 공격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진행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개혁을 이제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이제 논쟁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뭐 검사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의 편이다, 개파다, 사단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이완규 변호사가 특별 변호인으로 저는 선임이 됐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네네. 왜냐하면 친분이 있다라고는 뭐 안 알려졌지만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 대화할 때 어떤 얘기를 남겼냐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점핑했을 때도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했어요. 음.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권에 개입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승진한 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때도 얘기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검찰은 검찰 알아서 할 테니 법무부라는 민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 이런 표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약간 우리나라가 축구를 브라질과 해서 브라질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16강에 탈락했어요. 네. 8강에 일본과 브라질을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브라질을 응원할까요? 일본을 응원할까요? 브라질을 응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검찰 내부에서 네.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이 너무 좋고 지지하고 뛰어난 검찰총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윤석열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의 반대 세력, 추미애 장관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세력 이 극단의 상황으로 나눠서 지금 저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실 또 다른 이슈도 같이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네. 오늘 윤석열 총장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네. 오늘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뉴스 로킥이었고요. 오늘 세 분.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이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